지금 시각 오후 1시, 오늘의 작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장에 포착된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감춰진 종목의 실체를 밝혀내는 여기는 주식수사본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작전타임 60분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초로 3,800선도 넘겨냈습니다. 기존의 주저주들이죠.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가 힘을 내주면서 우리 지수 더욱더 상방을 향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작전타임 60분과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비밀 작전도 바로 브리핑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많은 키워드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의 만남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의 작전명은요? 오늘의 작전명 바로 로봇입니다. 오늘 작전명 올레드에서도 이 로봇과 관련된 타깃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고요. 작전 타임 60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우리 시장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 지금도 3,800선을 넘겨낸 모습인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800선의 문을 두들기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등락은 있었지만 다시금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장중 코스피는 3,800선을 돌파, 그리고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보면 외인 순매도로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순매수를 유지 중에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갭상승 이후에 장 초반 등락이 있었지만 외인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1.8%대 강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존스는 0.52%, 그리고 S&P는 0.53, 그리고 나스닥도 0.52%대, 한 0.5%대 강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역은행 부실에 대한 경계감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누차 밝히면서 투자 심리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장중 차익 매물도 동반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살짝은 엇갈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요. 수급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뉴스에 좀 민감하고, 그리고 여전히 실적 성장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만큼요. 실적주 위주 매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에 나서보자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가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금요일 타깃주는 어떤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그 타깃주 시장에서 반응이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타겟주는 바로 나인테크였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박스 돌파 이후에 오늘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수급은 꾸준한 가운데서 이제 모멘텀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나인테크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네오디움을 그 폐연구 자석에서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죠. 융해나 완전 분해 없이 구조 손상을 최소한 저온복합 공정으로서 이제 고부가 가치 소재인 네오디움 브라몰로 재가공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 자원을 이제 국내에서 되살려내고 있는 만큼요. 그 의미는 단순한 실험 성공이 아닌 전략 자원 자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전력 공룡이 되고 있는데 블랙록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AI 허브로 키우기 위해서 수조 원 투자를 검토 중에 있고 GPU나 HBM 발열 문제 같은 경우는 업계의 최대 난제인데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네온테크의 열전 소자 냉각 기술입니다. 팬도 냉매도 필요 없이 칩 인접부의 미세 발열을 정밀 제어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열전 소자 시장이 32년까지 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려보고 있다 보니까 AI 인프라 수혜주로 또다시 부상 중에 있죠. 거기다가 이제 나인테크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리콘 응급,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패널이나 장비까지 세 개 축을 동시에 회전하면서 성장 엔진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실리콘 응급 공동 개발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린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자회사 에너지 11 같은 경우는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리튬보다 저렴하고 이제 안정성이 높은 나트륨 기반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차세대 대안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박스를 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눌림목 구간을 주지 않고 바로 반등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장중에 거의 6%대 강세가 나와주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을 좀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만큼요. 요번에 이제 4,000원대를 완벽하게 안착 시에는요. 4,5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만큼요.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저희 올레드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요. 전부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인테크 4,000원 구간 안착만 잘 해준다면 4,500원까지도 상방 열어둘 수 있다라고 표현 주셨으니까요. 구체적인 전략, 작전본부 통해서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장님의 지난 금요일 타깃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는 LG전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인도 IPO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하죠, 반장님. 네. 한때 TV와 냉장고로 대표되던 LG전자가요, 이제는 이제 기계 회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좀 완전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IPO 흥행은요, 단순한 현금 확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축을 세우는 리셋의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LG전자는 가전의 끝에서 성장의 시작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LG전자가 인도 법인의 지난해 13일 날 인도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인도 IPO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 54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의 폭발적인 흥행 속에서도 시가총액 18조 원, 그러니까 LG전자가 확보한 현금만 1조 9천억 원에 달하게 되는 건데 이 자금은 단순히 이제 유동성 확보가 아니라 향후 이제 냉난방 공조나 로봇이나 전장 등 미래 성장 사업 투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은요, 인도 시장 내에서 LG전자 브랜드가 신뢰가 압도적으로 입증된 사건이기도 하고, 인도가 이제 인구 한 14억 명 정도 되는데, 냉장고 보급률이 35%, 그리고 세탁기가 22%에 불과한 초저 침투 시장에서 이제 LG전자는 미개척된 성장의 대륙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3만 개 이상의 이제 유통망과 현지 생산 인프라를 보유했다 보니까 이번 IPO를 계기로서 인도 내 가전 시장 1위를 자리를 더 공고히 하면서 가전의 삼성전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인도의 LG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LG전자는 불리한 환율이나 관세 환경 속에서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좀 냈습니다. 매출은 21조 8,7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89억 원으로 모두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요. TV 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 가전 부분과 그리고 전장 사업이 버텨주면서 실적을 좀 지켜내줬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가전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냉장고, 세탁기 등 볼륨존에서도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면서 가격이나 없이는 버티기 힘든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제품력이나 브랜드력 그리고 현지화 전략이 삼박자를 이룬 결과고요. 특히 이제 전장 사업은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은 2조 원 중반,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 원 규모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이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시대의 공급망 중심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다음 승부처는 바로 비하드웨어 중심의 질적 성장인데요. 냉난방 공조나 산업용 칠러,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액체 냉각 솔루션 같은 B2B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과 기술 장벽을 모두 갖춘 고마진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수혜주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한편 구독형 서비스와 그리고 웹 OS 플랫폼 사업도 꾸준히 확대 중에 있고, TV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이제 콘텐츠 서비스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제품 한 대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지속적 연결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B2B 구조형 구조 전환 같은 경우는 단기 경기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리프에도 흔들리지 않는 LG전자만의 펀더멘털 방어벽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을 이어가던 주가는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와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려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던 찰나였고, 보시다시피 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추세를 변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다시금 10만 원대를 안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금의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LG전자의 인도 IPO 같은 경우는 단순한 상장이라고 볼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 시장의 문을 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 이제 가전 명가로만 불렸던 기업이 이제는 인도, AI, 전장이라는 새로운 그 지위의 깃발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 의미를 다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항상 조용한 순간에 시작이 되고요. 그 조용한 순간 바로 지금 LG전자가 다음 사이클을 선정할지 모르니까요. 추적 관찰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위주 LG전자였습니다. 오랜 조정을 이어갔던 LG전자 드디어 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요. 과연 10만 원 선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G전자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셀트리온 지목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던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셀트리온을 용의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장님. 네, 한때 이제 바이오의 왕자를 차지했던 셀트리온이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요. 질적 체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매출도 4조, 영업이익도 1조, 숫자 이상의 변화는 바로 이제 효율화, 그리고 원가율 개선, 그리고 신제품 확장력인데, 올해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의 리더십 복귀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은 4조 2,4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대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26.3%로 전년 대비 무려 127%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이제 실적 반등이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의 변화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표 제품군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더해서 진펜트라나 스토브클로, 그리고 옴니클로 등 신제품이 하반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율은 전년 대비 9포인트, 9%포인트 정도 개선되면서 총이익률도 56%대까지 회복될 전망이고요. 이는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수익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으로 올해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복귀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인클론 시스템즈 공장을 인수하면서요, 한국, 유럽, 미국을 잇는 삼각 그 글로벌 생산 체제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미국 시장 내 공급망 효율화, 그리고 FDA 승인 대응, 거기다 CMO 매출 확대까지 글로벌 현지화를 통한 생산 판매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 공장의 매출이 연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 27년에는 매출 5.6조, 그리고 영업이익 1.8조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 공장 인수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요,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그리고 CDMO, CMO를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고
좀 주가 우려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유동화 이슈가 시장의 신뢰를 좀 흔들고 있기는 합니다. 일부 주주들은 100% 소각을 좀 요구를 반발하고 있지만요. 회사는 이를 이제 R&D나 글로벌 공장 확충 그리고 신약 투자 재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만 8,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었고 미국 공장 인수와 향후 이제 3조 원, 3년간 이제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논란이 있더라도 이는 생산, 개발 수익성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셀트리온은 자산 효율화와 성장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17만 원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은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까 LG전자에서 봤다시피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돌파 흐름을 좀 강하게 붙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이 좀 열어진다면요 이번엔 18만 5천 원대를 지금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요 박스 상단 돌파 여부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바이오의 흐름은 언제나 기술보다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셀트리온은 시장의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에 있고요. 논란 속에서도 방향성은 명확한데 이익의 질이 달라지고 이제 체질이 강화되는 기업.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이요 다음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의 용의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주가 18만 5천 원 선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로봇이었고요. 반장님 키워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로봇의 진화라는 부분이 있던데 진화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진화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닌 이제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힘든 일을 돕는 시대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타겟주가 바로 그 변화의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제 타겟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안 납품 지원 이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한 시작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좀 지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는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재정비 과정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온 상황이고요. 4분기부터는 주요 프로젝트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타겟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의 이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 멈춤도 보였지만요. 그 정지는요. 도약적 승부르기였던 거죠. 우선 타겟주의 이제 납품 지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수요 둔화가 아닌 이제 품질 완성 단계 점검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즉 이제 고객사의 투자 축소가 아닌 완성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 과정이었던 겁니다. 국내 최대 풀필먼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피스피킹 솔루션은 그만큼 이제 정밀도와 이제 완성도가 중요한데 4분기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서 타겟주의 매출 인식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와 그 실적 간 괴리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오히려 이제 실적 회복 전 진입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로봇 산업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주가는 기술력 대비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이어질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타겟주의 진짜 경쟁력은요,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AI를 기반으로 이제 3D 비전, 그리고 고속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멀티모탈 인식 알고리즘을 융합해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듯이 로봇이 이제 물체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형상정합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정형 제품이나 반투명, 투명 물체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서 초당 5개 이상의 검사를 처리하는 고속 정밀도는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타겟주는 쿠팡이나 GS 리테일이나 SK텔레콤 등 대형 기업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현재 지분 6.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투자라기보다는 AI랑 로봇, 융합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의 그 피스피킹과 디팔 레타이징 로봇 솔루션을 납품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가동되는 로봇 기업으로 존재감을 입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주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접목한 픽 GPT를 개발 중이면서 이를 통해서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맥락을 이해하고서 작업 계획을 세우는 피지컬 AI 영역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 명령 수행 로봇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형 로봇으로 진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필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프라 없이 바로 투입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타겟주는 이를 위해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리고 모션 제어 안정화, 그리고 다중 그리퍼 통합 기술 등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 모델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고요. 결국 타겟주 같은 경우는 산업연구공세 끝판왕을 향해 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박스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근 눌림 구간에서 외인 기관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완벽하게 눌림목을 탈출하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요. 어떻게 보면 현 구간이 마지막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리해보면은 지금 눌림 구간은 더 완벽한 움직임을 위한 엔진 튜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분기부터 다시 돌아올 프로젝트 정상화,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이 타겟주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누군가는 조정을 보고 멈추지만요. 누군가는 그 멈춤 속에서 다음 도약을 봅니다. 이런 엄청난 종목을 저희 작전본부에서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요. 나인테크 신화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도약의 순간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타겟주이죠. 놓치면 후회할 4분기, 그리고 다시 움직일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는 로봇주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하신 뒤에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의 지난 종목 그 수익률부터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클로봇을 주셨고요.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115%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면서 목표가는 시원하게 도달을 했는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세의 연속성들을 좀 감안해 보면 반도체 섹터가 일부 쉬어가는 구간의 로봇주에 대한 반등 또는 이제 순환매 시세가 재차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46,900원이죠. 10월 14일 52주 신고가를 좀 형성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과정을 좀 겪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연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원대 시가총액을 좀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현재 외형 가치를 모두 다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이제 과밸류 형성 안에서에 대한 향후의 실적 계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11월 6일이죠. 테슬라의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세대 옵티머스 로봇의 공개의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시화된 내용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로봇 산업 전반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향 밸류체인을 이제 구성할 것 같아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계 공식 유통사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라든가 현대차의 로봇 사업 전략들이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들 안에서 우리가 수주의 연동 성과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적 매수는 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다만 보유자는 4만 원대가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홀딩 전략을 이어가면서 좀 차익 매물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버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4만 원 지지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LNF를 주셨고요. LNF 오늘 등락을 거듭하나 싶더니 지금은 또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NF 실적 발표가 지금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반도체가 가고 거기에 2차 전지까지 좀 수급이 넘어오는 모습이 있어 주는데 결국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첫 번째 트리거적인 역할은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심화되면 심화가 될수록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 쪽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ESS 배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수요로 전력에 대한 에너지가 더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ESS도 같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중국이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인데 이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전기차 캐즘, 물론 3분기, 그러니까 9월 달에는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는 했지만 IRA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캐즘 현상 극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세의 연속성,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세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성장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한 지지를 보내기에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시는 분들은 추가 탄력 한번 실적까지는 쭉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실적 29일 전후로 해서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관련돼서 좀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9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LNF입니다. 때문에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실적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9일을 기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아직 유효할 것 같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지난 종목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구역 둘러보시죠. 오늘 저희가 둘러볼 첫 번째 구역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두 분께서 각각 어떤 선택해 주셨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두 분께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챙겨와 주셨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대표님. 차트만 보고서는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 괴리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여력들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체감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 저점으로 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 내지는 실적의 어떤 훼손보다는 SK하이닉스의 공급망 이원화 정책이 가장 큰 주가 조정에 좀 빌미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동사의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10월 달 현재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 유입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는데 지난 2분기의 실적 추정 시 하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했던 영업이익 성과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3분기 수출 실적에 대한 비중 확장 관점에서 그동안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원화 정책들이 수주의 감소로 좀 이어졌던 우려감들을 충분히 상쇄시킬 만한 실적 달성이 좀 예고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데 일단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 여기다 해서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만이라든가 미국 뭐 마이크로니앙에 대한 TC본도 장비의 공급량들이 좀 확대됐던 그런 요인들이 오히려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좀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었고요. 최근에 해외 고객사의 빅다이 TC본이라는 신규 장비에 관련된 공급 수주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아직 뭐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장비의 공급량들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 부분들, 이 부분은 단순한 구두의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현실화됐다는 관점에서 메모리 3사의 증설 투자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 일단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 캐펙스 투자 규모를 좀 늘리겠다는 부분들이 확정이 좀 됐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달 30일 이전 확정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될 수 있는 캐펙스 투자 부분들 증설 투자를 과연 얼마만큼 더 배가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기조가 SK하이닉스도 좀 동조되면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단 차세대 TC본도 장비의 수요 이 부분은 뭐 하나비전에 대한 기술력 격차를 좀 더 버려놓은 상태에서 한미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입증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2020년도 이후죠. 2027년도 양산 목표라고 있는 하이브리드 TC본에 대한 장비가 본격적인 어떤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 격차를 좀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 내지는 선점 효과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 15만 3,8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 지금 RSI 지표의 경우에도 과열권에서에 대한 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체감할 수 있는데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작년이었어요. 작년 6월 17일 고가가 19만 6,200원이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의 어떤 여러 관점, 특히나 3분기 실적에서 OPM 기준에서에 대한 이익률이 최대한 회복 기조를 좀 보인다던가 또는 수출항 비중의 좀 확대로 인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수익성 방어 내지는 수익으로 좀 증명될 수 있는 효과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저는 뭐 지금 구간 전혀 좀 부담스러운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라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좀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11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되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제는 전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덕산 하이메탈 챙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지금도 5%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탄력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솔더블을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국내에서 원래는 전량 이제 수입이 되던 솔더블을 국내에서 국산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이 좀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여기서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지금 첨단 반도체 패키징 수요 또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객사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 확장 국면에 따른 패키징 수요 확대에 따른 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 탄력을 높이고 난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11선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에 대한 훼손이 없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크게 업황에 대한 우려라던가 시장에 우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 우상향과 다시 한번 전에 고점 부분까지도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크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 따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 좀 매력적인 기술적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판단 아래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고점 부근인 7,9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점 부근 가격대인 6,15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다시금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7,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반도체 함께 둘러봤고요. 두 번째 구역으로 바로 이어가시죠. 저희가 둘러볼 두 번째 구역은 에이펙 수혜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도 열어보죠. 두 분께서는 각각 APR 그리고 하나오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APR이라고 한다면은 네. 역시나 중국 소비 쪽 관련해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중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 비중이 좀 높지는 않지만 화장품 섹터가 시진핑 주석이 좀 방안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 3분기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서 지역별 편차가 좀 컸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관련된 계류율도 상당히 좀 일부 좀 유의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제시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 화장품 수출 비중이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데 매출 포지션의 관점에서 작년에 한 50%대 형성되고 있던 화장품 매출 비중이 이번 3분기에는 80%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7월 달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확인됐던 흥행 성과 그리고 일본의 메가리 행사에서도 완판됐던 그런 이력들을 좀 구체화된다면 미국과 일본을 통한 어떤 외형 확장 기조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다시 한번 좀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미국에 입점했던 울타뷰티의 1,300개 매장에 지금 이 APR의 이 제품군들이 일단 뭐 입점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실적 기여도는 3분기 말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4분기에 좀 본격적인 실적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 일단 화장품 매출 부분에 대한 성과, 브랜드의 어떤 침투율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뷰티 디바이스 제품과 좀 연동되면서 같은 어떤 판로 확장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 분기 대비해서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제품도 재차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기조들을 좀 확인해 볼 때 미국과 일본 시장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뭐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향후에 뭐 유럽 시장까지 관련된 어떤 공략 진출 부분들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외형 성장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11월 달에
MSCI 지수의 어떤 편입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 한 9조 원대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떤 주가의 어떤 이탈이 없다면 이번 11월 정기 편입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급 기조를 보면 10월 기준에서 봤을 때 외인이 1,100억 정도에 대한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간이 682억 원에 대한 순매도 전환, 수급의 어떤 일부 희비는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 특히나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으로 인한 일부 수급 소외 관점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4분기 성장에 관련된 어떤 이력들은 재차 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 구간은 적정한 어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로 25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실적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 APR이 되겠고요. APR 목표가 25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조선업 쪽으로 하나오션 택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로 이 관세 협상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택해 주신 거죠? 네,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하나오션은 말이 많았잖아요. 중국 쪽이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살짝 변동성을 좀 확대시킨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좀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국내 빅3 조선사의 영업이익 합산이 1.5조 정도 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물론 기업별로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거나 부합하거나 하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쪽의 센티는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문량에 대한 발주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LNG 운반선 확대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나라, 중동, 미국 쪽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제재 속에서 더욱더 LNG 운반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에 좀 힘을 더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더 윤곽이 뚜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오션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엔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구간에서 사실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미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장기적인 시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조선 쪽이 가장 미국과의 협력으로 좀 든든한 이슈나 든든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오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 종목 약간 무게감도 있고 지금 미중 갈등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대미 투자 협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에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13만 원 이상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는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9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9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입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두 분께서는 각각 ST팜 그리고 D&D 파마텍 택해 주셨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더니 이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어요, 대표님.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급 쪽으로 좀 많이 좀 소외가 좀 됐었고 특히나 이 금리나 시그널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도주의 수급에서 상당히 조금 수급의 어떤 반사적인 어떤 조정 양상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수급 차이가 좀 확인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유전자 치료제 원료 의약품이죠. 올리고핵산제를 좀 기반으로 한
원료의약품을 좀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CDMO사의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같은 대형 기업들이 있지만 특화된 기업으로는 뭐 ST팜 정도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유전체 치료제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을 좀 만든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차별성이 주시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는 올리고핵산제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1위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고 지난 2분기 말 기준에 올리고핵산 원료의약품의 수장구가 좀 대폭 좀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 기말 기준에서는 50%대에 형성되고 있는 수장구가 전체적으로는 한 82.4%에 대한 비중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됐었고 3분기를 기점으로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혈액암 치료제죠. 라이텔로의 원료의약품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지난 4분기에 예고됐던 바 이후에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확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뤘었고 여기 더해서는 일단 뭐 3분기 그리고 4분기 연속적인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가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 내 신규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제2 올리고동에 대한 가동이 좀 본격화는 좀 됐지만 일회성 비용들이 이번 3분기에 좀 반영되면서 일부 이익 기조가 하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에 대한 어떤 성과 기조들은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의 어떤 훼손 관점은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제2 올리고동에서 좀 증설 투자 효과 좀 맞물리는 올리고핵산제에 대한 공급량들이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기여가 좀 크게 예상되고 있고 가동률 상향이 좀 본격화된다면 영업이익률 OPM 기준에서는 한 20%대 이상이 이번에 좀 상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화된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들은 굉장히 좀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좀 수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연내 통과 여부입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좀 담긴 국방수권법이 이제 통과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세부적인 어떤 조율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의 최종적인 어떤 조율을 좀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성명이 아마 연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국내 이 CDMO사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는 고객사 비중이 스위스 양을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위스가 미국 내 생산 시설에 관련된 인수권들이 확대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고려해 보면 동사의 어떤 향후의 수출평가도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이제 작년 10월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동사의 주가가 주봉 기준에서 봤을 때는 15만 원대까지 형성됐던 이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의 실적 기조들은 점진적인 어떤 실적 성장의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고요. 제2 올리고동에 관련된 가동 본격화 부분들이 외형 확장을 좀 이끌 경우에는 상승 여력 관점에서 수급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는 일봉상 이전 고가였던 11만 2천 원을 좀 상회하는 11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8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T팜 목표가는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9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바로 D&D 파마텍인데요. 이 종목 조정이 꽤나 길었더라고요. 7거래일 연속 밀리다가 오늘 7%라는 굉장히 강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오히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61선 중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 자체를 완전히 중기적으로 무너뜨리진 않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주사제 치료제를 통해서 흥행성이 입증이 되었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만약을 원한다. 그래서 비만 수요는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의 주변에도 이번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에 대해서 많이들 하셨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수요는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효과를 많이들 보셔가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면 평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확장 국면에서 이 오랄링크에 대한
그 기술력,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메세라가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확장 흐름 속에서 D&D 파마텍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니 이제 다른 그 메세라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저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뭐 하나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오랄링크 관련해서 세 번째 특허 영국에서 등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연동돼서 나온 만큼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얼마 전에 이제 비만 약을 약간 인하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는 경구용 비만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추후 시장 확장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 만큼 D&D 파마텍 기술력과 시장 확장 흐름을 두 개 다 모멘텀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라인인 21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기정사실화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나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쪽으로 실적과 성장이 같이 가면 물론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실적도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본다면 21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선에 대한 지지가 좀 유효하고 그보다 약간의 넉넉한 가격대로 잡아드리면 14만 원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자리에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구역 둘러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전 타임 60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